반갑습니다. 에이트테크 CSO 류지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이 쓰레기가 여전히도 첨단 기술이 도입되지 않아서 사람이 많이 관여하는 혹은 굉장히 올드한 기계 장치 수준에서 선별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 무인화되는, 자동화되는 로보틱스로의 전환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재까지 납품을 한 제품인데요. 인공지능단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러 협작물들 사이에서 재활용 쓰레기들이 인식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로봇 팔 부분에서 초당 거의 2번에 가까운 횟수로 반복적으로 이것들을 빼내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저희가 벌써 한 1년 4개월 전에 납품을 한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간 업체 H사이고요. 여기서는 한 5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현재 로봇이 한 대가 판매됐다가 주말에 2대가 더 납품이 돼서 총 3대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 그리고 판단을 하는 뇌, 그리고 이것을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 그리고 팔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리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이동도 하면서 이렇게 빼는 작업들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할 것이고, 현재 저희가 지금 빼내는 방식이 흡착, 바람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방식인데, 유리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붙기 때문에 비싼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칸에다가 위아래를 구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꽂는 이런 류의 기술들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되는 센서부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외의 파장값을 보면서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분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의 센서부에서 여러 개의 팔을 제어하는 이런 멀티암 기술로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A라운드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말 정도까지 일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40% 정도의 일정이 지났습니다. 리드 투자자가 대략 섰고 그 뒤에 여러 VC, FI 성격의 투자자들이 후속적으로 이제 투심을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SI 성격으로도 몇몇 회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많은 분들이 여러 이제 투자와 관련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상용화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운전자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A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대 정도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10대 정도는 계약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10대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전시회라든지 대면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로봇은 대당 판매 가격이 2.5억 원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은 최소 50억 이상 75억 원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억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이제 J커브를 본격적으로 그려가는 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는 이제 마진이 40% 정도 나고 있고 여러 ESG와 관련된 트렌드들이 저희 사업을 굉장히 좀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우리가 많이 버리는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실제 이해하신다면 많이 이렇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수선별하는 오른쪽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가 저렇게 야드에서 결국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그 다음에 일련의 선별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력 선별기를 지나면서는 쇠가 붙기도 하고 광학 선별기라는 커다란 장비를 통해서 더미로 담기도 하는데요. 기술의 한계 때문에 대분류로 1차 선별장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결국 재생 원료화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차에 태워서 물류를 타는 이런 비효율의 구간들, 탄소 배출의 구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버리는 정책적인 구분 기준과 산업에서 재활용을 하는 기준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로봇은 실제로 성능은 2배 이상, 그 다음에 비용은 절반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임금은 오르는데 이제 관련된 개발비라든지 전기와 관련된 비용들은 다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30초 동안 사람과 로봇이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인천 남동구에 있는 그날 30초 동안 가장 많이 잡으신 이제 아주머니,
인천 남동구의 평균 나이는 60대 중반, 청도군 같은 경우는 74세 근로자분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쉼이 없죠. 명령이 나가면 바로바로 빼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초 정도 일을 했을 때 사람이 15개 정도 잡는 것에 비해 로봇이 실제 2배 정도 31개를 잡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최근에 그 오송 쪽에 이제 침수 건도 실제로 그 시를 상대로 고발한 거 아세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런 것처럼 안정적으로 일을 운영하는 공공 또는 민간 모두가 일을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로봇으로 자동화가 될 건데, 로봇으로 자동화가 될 때 3D 업종은 로봇이 정말 빠르게 도입돼야 되는 산업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커다란 장치지만 하드웨어도 직접 하고 있고 인공지능 단의 소프트웨어도 직접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그 라스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고 2.5개 단독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에 500만 원 또는 800만 원 정도에 되는 월 비용 구독 모델로도 가격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빠르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쪽으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 160만 장 이상을 좀 43개 세분류 체계로 라벨링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학습 선별, 그 다음에 트래킹과 관련된 알고리즘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빨아들이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블로어 방식이라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좀 설명이 자세해질 것 같아서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빵빵한 그 객체도 잡을 수 있는 제트축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한 센서에서 여러 개 팔이 움직이는 모델로도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ACI, M&테크 같이 선별장을 위탁 운영 맡던 기계장치 중심의 회사가 결국 다음 세대 기술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재화되지 않은 기술 수준에서 외주를 통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영역이 아직은 굉장히 스타트업의 영역이다. 내재화된 자본과 능력으로 이것만 개발할 때 최대 효율이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빠르게 상용화 단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만 일대 판매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외 기술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하게는 AMP 로보틱스 같은 회사가 한 7, 8년 정도 그래서 2천억 이상의 누적 투자를 받고 300대 이상을 북미 중심으로 판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 중심으로 8억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는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장은 일단 손에 잡히는 솜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활 폐기물만 다루고 있는 3,325개 중에 상위 25% 시장에 전면 자동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평균 7대씩 납품했을 때 1.4조 원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800대 정도를 맥스로 판다고 했을 때 대당 단가 2.5억 원을 곱한 숫자이고요. 시장 침투와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315대 누적 판매했을 때 11% 정도의 시장을 이렇게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누적이 아니네요. 개별적입니다. 올해 30대, 70대, 140대, 210대 맨 밑에 줄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누적적 장기적으로 판매량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MP 로보틱스에 대한 사례 부분입니다. 메인 투자사들로부터 많은 투자들을 받았고 우리나라 VC들도 일부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과제에서 2025년까지 폐기물관리법을 이제 시행규칙들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구분한다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광학선별기 또는 델타 로봇과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살 때 50% 정도 국고 보조를 해주는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에 대한 것들을 분기별로 50억 원 정도씩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라운드 때는요, 그 30억 원 이상의 운전자보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평균 지금 월에 2대 정도 납품이 가능한데 이를 4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장률을 다음과 같이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누적되는 판매량도 보시는 것처럼 매출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PO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후로 기술 특례 상장 등을 염두하고서 5개년 매출 추정도 잡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로는 저희가 직접 진출한다면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 같은 시장에 태핑을 할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중동,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30에서 50대 정도씩의
판매를 염두하고 태핑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함께 전략적으로 한 라인, 그러니까 팩토리를 아예 무인 팩토리를 납품하는 걸 기준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 폐기물 중심으로 10조 원 시장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건설단에서는 이렇게 지하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압구정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각 층에서 쓰레기를 보지 않고 버려도 지하에서 알아서 처리되는 이런 무인 기술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인천 서구에 로봇이 한 15대 정도 들어갔을 때 1, 2, 3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세 분류를 해서 바로 재생단으로 넘기는 일련의 무인 팩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IPO 로드맵이고요. 현재 지분 구조,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개드린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하는 게 로봇 제어팀, 인공지능, 데이터 매니저, 설계 되게 이질적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스타트업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라운드 이후에는 CF라든지 CO에 대한 영입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보유 현황, 그다음에 수상, 그다음에 저희가 실증 테스트를 하거나 시험 성적을 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재호 CSO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리젠트 파트너스 신우철 책임님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1차적으로는 판매가 중심고 나중에 보니까 리스 형태나 렌탈 형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판매 말고 그 다음 캐시플로우적인 거는 어떤 게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봇을 2.5억에 팔고 1년 차가 넘어갔을 때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 AI 단의 업데이트를 계속 하기 때문에 월에 50만 원 정도씩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들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적인 수익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팩토리 사업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플랜트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건설사라든지 여러 이제 PE 자금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수익 구조는 이제 위탁 운영을 맡는 어떤 보조금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에 받아와서 그것을 세분류를 하거나 플레이크를 쳐서 나갈 때 판매하는 수익, 두 가지의 추가 수익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장 운영에 대한 수익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로봇 판매 플러스 추가적으로 스케일업 부분은 요 회수 센터가 2차 BM이라고 네.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욱 수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거를 이렇게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로봇 회사들 보다 보면 실제로 이제 B2B 형태로 도입을 할 때는 되게 실제로는 되게 회수 기간이 한 뭐 2, 3년밖에 안 돼도 도입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부담이 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 보니까 이게 되게 기존에 사람은 최저임금 받던 분이 하시는 거를 저희가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건데 로봇 가격도 한 뭐 솔루션으로 하면 한 2억 5천이나, 예, 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수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럼 이게 아까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 도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어떤 아까 뭐 의무 도입도 말씀해 주시긴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정부 예산 B2G 형태로는 우선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는 구조인지 그게 조금 궁금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난이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분리수거를 잘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분리수거 룰이 생각보다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뭐가 묻어 있으면 뭐가 안 되고 뭐 또 어떤 조건이면 뭐가 안 되고 뭐가 같이 섞여 있으면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저희는 약간 1차적으로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도 좀 어느 단계를 저희가 대체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회수 기간과 관련해서는 사람 2명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분석했을 때가 3년이 좀 넘었었는데요. 올해 분석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2년 4개월로 더 줄었습니다. 일단은 임금에 대한 부분이 다소 상승을 했고 저희가 다루는 제품의 전력 사용량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명이 한 3,000에서 3,5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일부 그 금액 같은 것도 다 측정을 했는데 실제 로봇 한 대 한 팔이 이제 아까 영상 30초짜리 보신 것처럼
2배 정도 성능을 해냅니다. 근데 그게 단위로 줄였을 때 그 정도고 시간이 벌어지면 하루에 그 갭이 로봇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도 진짜 가면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3시간 못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곳의 현장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에 대한 효율 구간은 그렇고 도입에 대한 의지 같은 경우는 그 공공과 민간이 반씩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공에서 지금 도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지만 수도권에 지금 1, 3, 4, 5기 잡혀 있는 인천 민간 사업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 2, 5, 6호기 민간 사업장입니다. 청도군이 처음으로 공공으로서 세대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이들이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냥 그곳에서 사람 고용이 일단 1차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50대 중반 아주머니까지는 오셨었는데 50대 초반, 40대 후반으로는 이제는 사람인에 아무리 올려도 고용이 잘 안 돼서 3년, 5년 후면 아무도 오지 않겠구나가 뻔히 보이는 곳이고, 사고가 뜨문뜨문 한 번씩 날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다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가 되면서도 심지어 불법 체류자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던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턱에 받친 그런 시장이어서요. 이 로봇이 쓰이는 곳은 그렇고, 보신 것처럼 이 깨끗한 라인에서 무언가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것과 그냥 바로 잘못하면 막혀버리는, 비 오면 물에 젖은 채로 흙탕물 묻은 채로 오는 데서 필터링 기술, 잡는 기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조금만 지나면 기름 이런 음식물들 한 번씩 쫙쫙 쏟아지면서 다 미끌미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현장의 납품까지 디테일들을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 저희는 정말 갈아 넣듯이 이 일만 하고 있고요.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내면 글로벌하게 환경 정책이 쭉쭉 올라오는 어느 수준에서 이 제품들을 도입하기 시작할 때 아시아 선진국 국가들에도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차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소개해 주신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로봇 자원 회수 센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로봇을 이제 사주시는 그 업체들이 하시는 것과 유사한 거를 직접 하는 건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그 넘어야 될 이제 규제 장벽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할 때는 인허가권이 필요한데요. 인허가권은 그 사업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사업 장소에 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단 그 인허가권이 쉽게 나오는, 수도권에는 많지는 않고 일부 이제 그런 특화 단지로 조성된 곳, 저희가 인천 서구 오류동에 만들고 있는데도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인수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만 3년을 꽉 채우고 4년 차로 넘어간 지 몇 달 된 기업인데요. 인수를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관련된 자금 성격으로 일단 빠르게 자금을 모으고 하나 두 개씩 사이트를 늘리면서 지분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허가권을 동시에 이제 귀속해서 사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건설 폐기물로 확대한다면 아마 저희는 이제 그 용역하듯이 일을 제품을 납품하고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일로 가기 때문에 인허가권은 이미 그곳에 귀속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건설 폐기물 수요는 정말 높습니다. 저희가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문의 받으면서 현장을 다니는데 사고가 정말 너무 많이 나서 예를 들면은 기계장치 안에 철근 들어가면은 기계장치가 상하니까 그 철근 빼겠다고 사람 막 낑기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문의가 되게 많고, 저희로서는 당장은 기술력이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한 1년 정도 수요 구매형 R&D 이런 걸 통해서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논의하면서 1, 2년 정도 시간을 좀 확보하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관객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손 들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입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회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매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더 이상 크게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구조 자체가 제한된 파이 속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 구조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는 맞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제 1년 1.4조 원 시장이라고 이제 소미 시장을 봤는데 휴대폰을 전 세계 인구한테 다 판다면 이제 아이폰 3 팔고 아이폰 4 팔고 하면 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흡착 방식 팔고 관절 방식 팔고 고도화 센싱 방식 팔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들 계속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이제 또 환경 정책들이 쭉쭉 올라오면서 또 계속해서 판매량을 높여가고 아마 전략 국가가 순간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요. 한 2, 3년 뒤부터는 글로벌한 회사들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전 시장에서 제품을 자세히 봤는데 갖고 있는 기술이 결국 비전하고 블로우 기술이 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선별되는 폐기물 대상이 40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블로우에서 흡입할 수 있는 무게도 있을 거고,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스케일업을 건설이나 사업장으로 간다 그러면 무게 단위 자체가 달라지면 네,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의 체계나 기술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아까 건설 폐기물 시장이 되게 크다고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른 기술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뭘까? 그러니까 특화된 뭐 가벼운 생활 폐기물은 오케이. 예, 근데 그 다음 버전으로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기술을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고민이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져서요. 일단은 그 전시회 때 보셨던 제품은 이제 전시용 3분의 1로 축소된 제품이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건 거의 3m 높이의 실제 제품인데요. 그 무게 드는 걸 로봇 쪽에서는 이제 가바나중이라는 용어를 써서 몇 킬로 드는지를 하는데, 현장에서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와인병 같은 1kg에서 이제 1.5kg 넘어가는 이런 것들인데, 압축 이렇게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4kg, 5kg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생활 폐기물 쪽에서는 건설 폐기물로 가면은 당연히 관절 방식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젠 로보틱스도 그 방향으로 로봇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유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로봇팔을 직접 제조하지 않습니다. 마치 휴대폰 회사가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고 그 관련된 모듈들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저희는 현재 우리한테 로봇팔 공급하는 쪽은 국내 제우스가 MOU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맘먹고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비효율이 나서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그 말은 관절 방식으로 로봇을 만드는 데는 뭐 국화를 비롯해서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잘 갖다 끼는, 결국 낀다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끼고 연결하고 그 커스터마이징에 맞게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가, 로봇 제어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에이트테크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류재호 CSO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